조선 정조 19년 제주는 지옥과 다름없었습니다. 5년째 이어진 지독한 가뭄으로 땅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졌고 간신히 버티던 백성들에게 몰아친 태풍은 남은 희망마저 휩쓸어 갔습니다. 조정에서 보낸 구율미배가 바다에 가라앉았다는 비보가 전해지자 제주 성안은 자식을 잃은 부모의 곡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관아의 창고는 텅 비었고 굶주림에 지친 사람들은 길가에 쓰러져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 절망이 한복판 제주의 건이포 포구에 거대한 상선 수십 척이 거센 파도를 뚫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배 위에는 육지에서 실어온 눈부시게 하얀 쌀자루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헛것을 보는 듯 눈을 비볐습니다. 그때 배 위에서 한 여인이 걸어 내려왔습니다.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기계가 서슬퍼런 여인, 바로 제주의 거상 김만덕이었습니다. 그녀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평생 장사를 하며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을 단 하루 만에 털어 육지의 쌀을 몽땅 사들인 것이었습니다. 주위에서는 미쳤다고 말렸습니다. 자식들에게 물려줄 재산이며 노후를 지킬 생명줄이라고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만덕은 단호했습니다. 내 고향 사람들이 굶어 죽어 나가는데 창고에 쌓인 돈이 무슨 소용이란 말이냐. 그녀의 불호령에 쌀자루가 풀리고 포구 곳곳에 거대한 가마솥이 걸렸습니다.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미음 냄새가 죽음의 그림자가 짙던 제주 땅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굶주림에 눈이 뒤집혔던 백성들이 따뜻한 죽 한 그릇에 목숨을 건졌고 아이들의 헬쓱한 얼굴에 비로소 핏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향해 제주의 어머니라 부르며 눈물 섞인 감사를 올렸습니다. 금덩이보다 귀한 만 명의 생명을 구한 이 기적 같은 광경은 곧 바다를 건너 임금이 계신 한양궁궐까지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여장부의 시작은 누구보다 비참하고 서러웠습니다. 양인 부모를 갑작스러운 전염병으로 잃고 의지할 곳 없던 어린 만덕은 먹고 살기 위해 기방의 수양딸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려한 가채 아래 눈물을 감추고 웃음을 팔아야 했던 기생의 신분. 그것은 만덕에게 씻을 수 없는 낙인이자 스스로 깨뜨려야 할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동료 기생들이 사내들의 술잔에 취해 있을 때 만덕은 남몰래 촛불 아래서 장부를 펼쳤습니다. 육지에서 들어오는 물건의 값을 매기고 바람의 방향을 읽으며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깨우쳐갔습니다. 나는 비단 옷을 입은 꽃이 되지 않겠다. 내 손으로 재물을 움직여 이 거친 섬을 먹여 살리는 큰 상인이 되겠다. 어린 가슴 속에 품었던 그 독한 다짐이 훗날 조선을 뒤흔들 거상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이제 그 눈물 어린 분투가 시작됩니다. 천한 신분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차가운 바닷바람에 맞서 홀로 일어선 여인.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주인이 되어 만인을 살린 김만덕의 파란만장한 역전극이 제주의 푸른 바다 위로 펼쳐집니다. 만덕의 16은 화려한 비단옷 속에 감춘 서슬퍼런 칼날과 같았습니다. 제주 교방의 밤은 깊어가고 만덕의 운명을 바꿀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희미한 촛불 아래 만덕이 낡은 종이 뭉치를 펼쳐놓고 붓을 놀리고 있습니다. 이때 방문이 거칠게 열리며 행수어미가 들이닥칩니다. 이게 대체 무엇이냐? 또 이 해괴한 숫자 노름이냐? 어머니, 돌려주십시오. 이번 달 건이포로 들어온 전복과 귤의 매입가를 적어둔 것입니다. 종이를 구겨 바닥에 던지며 이년아, 네가 지금 전복값을 알아서 무엇에 쓰려고? 네 손은 검은 고주를 타고 네 입술은 사내들의 간장을 녹이는 노래를 불러야 하는 기생의 몸이야. 어머니, 기생도 사람입니다. 평생 술잔 뒤에서 늙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세상을 보고 싶습니다. 재물이 어떻게 움직이고 그 재물로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지 알고 싶단 말입니다.
세상? 기생이 보는 세상은 이 병풍 뒤가 전부다. 내 몸값은 이미 기생장부에 올라 있고 너를 탐내는 사내들이 줄을 섰어. 꿈 깨거라 만덕아, 너는 결코 이 담장을 넘지 못한다. 제주의 실세인 박주부가 거드름을 피우며 앉아있고 만덕이 굳은 표정으로 술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박주부가 만덕의 손등을 끈적하게 문지르며 허허 만덕아. 내 소문은 익히 들었다. 그저 예쁘기만 한 줄 알았더니 샘이 밝아 장사꾼들 뺨을 친다지. 만덕이 손을 거두며 과찬이십니다 나으리. 그저 저작거리의 이치를 조금 알 뿐입니다. 그래. 그럼 내 제안 하나하마. 내가 너를 이 지긋지긋한 기방에서 빼내주마. 내 별채에 머물며 내 재산을 관리해주지 않겠느냐? 기생신분도 벗겨주고 비단옷으로 휘감아주마. 어떠냐? 나으리, 저를 기적에서 빼내주시는 것은 감사하나 저는 누군가의 소유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나으리의 별채가 아니라 저 넓은 거니 포포구의 객주입니다. 박주부가 얼굴이 붉어지며 뭐라? 감히 기생년이 내 호의를 거절해? 객주라니, 계집년이 장사를 하겠다고? 장사는 사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힘으로 신분을 되찾고 제 이름으로 당당히 장사를 할 것입니다. 분노한 박주부가 만덕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주변 기생들이 비명을 지릅니다. 오냐, 내년이 얼마나 독종인지 보마. 오늘 밤 당장 내 거처로 가자. 내가 장사꾼이 아니라 내 발치에 서기는 계집이라는 걸 뼛속 깊이 새겨주마. 놓으십시오. 나으리께서 이러실수록 저는 더 확신합니다. 반드시 이 굴레를 벗어나겠다고 말입니다. 만덕은 필사적으로 몸을 뒤틀어 박주부의 소나기에서 벗어납니다. 그 과정에서 탁자 위에 대형 촛대가 쓰러지며 비단 커튼에 불이 붙었습니다. 순식간에 불길이 천장으로 치솟았습니다. 불이야, 만덕아, 어서 피해라. 이 인연이 감히 이게 아무도 없느냐? 타라, 모두 타버려라. 나를 묶어둔 기적도 이 비루한 이름도 모두 저 불길 속에 던져버릴 것이다. 만덕은 치마를 걷어붙이고 담벼락으로 향합니다. 그녀의 앞을 가로막던 거대한 담장을 딛고 만덕은 어둠 속으로 몸을 던집니다. 뒤에서는 기방이 무너지는 소리와 사람들의 함성이 들려오지만 만덕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립니다. 그날 밤 제주 교방의 화려한 등불은 꺼졌지만 만덕의 가슴 속에는 그보다 더 뜨거운 태양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기생이라는 허울을 벗고 한 인간으로서, 상인으로서 첫 발걸음을 뗀 것입니다. 안개가 자욱한 이른 아침, 만덕이 관아마당 차가운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습니다. 어젯밤 기방 화재 소식을 들은 포졸들이 삼엄하게 그녀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드디어 제주 목사가 위험 있는 걸음으로 나와 의자에 앉습니다. 내가 어젯밤 불을 내고 도망친 기생 만덕이냐? 관비나 다름없는 몸으로 관아의 재산을 태우고 도망친 죄, 그 목숨이 10개라도 부족함을 모르느냐? 사또 소인 만덕입니다. 불을 낸 것은 박주부의 행포를 피하려다 벌어진 일이오나 그 책임은 피하지 않겠습니다. 하오나 사또, 죽기 전에 소인의 마지막 청을 들어주십시오. 죽음을 앞두고 청이라니 말해보거라. 소인의 이름을 기생명부에서 영원히 지워주십시오. 소인은 본래 양인의 자식으로 태어나 운명의 장난으로 기방에 들어왔으나 단 한순간도 그곳을 제자리라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소인을 양인으로 환원시켜 주신다면 남은 생은 장사를 통해 이 제주 땅의 은혜를 갚으며 살겠습니다. 계집의 몸으로 장사를 하겠다고? 포구의 험한 장사꾼들이 너를 가만둘 것 같으냐? 사또, 장사는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읽는 지혜로 하는 것입니다. 소인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제주 포구의 새로운 길을 열어보이겠습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그때는 제 목숨을 거두어 가셔도 좋습니다. 만덕의 서슬퍼런 결기에 목사는 잠시 침묵합니다. 그는 만덕의 눈에서 단순한 기생이 아닌 세상을 뒤흔들 거상의 기운을 발견합니다. 결국 목사는 만덕에게 1년의 시간을 주며 양인으로 살 것을 허락합니다. 만덕은 전 재산을 털어 포구 한 구석에 낡은 초가 한 채를 얻어 객주를 차립니다. 그러나 제주 포구의 상권을 쥐고 있던 남자 상인들의 텃세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보게들, 오늘부터 만덕의 객주에 물건을 대는 선주나 해녀가 있다면 우리 상단에서 영원히 축출할 것이야. 기생년이 어디 장사판을 더럽히려 드느냐. 행수님, 바다는 누구의 소유도 아닙니다. 제가 행수님보다 더 정직한 값을 매기고 더 안전하게 물건을 실어 나른다면 사람들은 제 객주로 모여들 것입니다. 며칠 뒤 제주바다에 무시무시한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마침 한양으로 가야 할 곡물배가 포구에 묶여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기한을 맞추지 못하면 제주 목사는 파직될 위기였고 다른 상인들은 겁에 질려 배를 띄우지 못했습니다. 이 날씨에 배를 띄우는 건 자살행위요. 아무리 곡물이 급해도 목숨을 버릴 수는 없소? 아닙니다. 지금 이 바람은 거세 보이나 조류의 방향을 읽으면 1시간 뒤에 잠시 길이 열립니다. 제가 직접 배에 올라 길을 안내하겠습니다. 저를 믿고 배를 띄우십시오. 만덕은 기방 시절 상인들에게 어깨너머로 배운 제주의 물길과 바람의 법칙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녀는 거친 파도를 뚫고 직접 노를 잡으며 선원들을 독려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배 안을 가득 채웠지만 만덕은 흔들림 없이 방향을 지시했습니다. 지금입니다. 파도의 고랑 사이로 배를 밀어 넣으십시오. 저 너머에 우리가 살 길이 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순간 만덕이 이끄는 곡물배는 기적처럼 거친 물살을 가르고 나아갔습니다. 폭풍우가 잦아들 무렵 배는 안전한 수역으로 들어섰고 제주 목사의 파직 위기도 백성들의 곡물 부담도 해결되었습니다. 폭우로 돌아온 만덕을 맞이한 것은 비웃음이 아닌 존경의 눈길이었습니다. 상인 행수조차 그녀의 배포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졌다. 너는 기생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구나. 너는 진정한 바다의 주인이다. 행수님, 저는 주인이 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이 바다를 통해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날의 사건으로 만덕은 제주 목사로부터 공식적인 상호권을 인정받고 기생장부에서 이름이 완전히 삭제되는 기적을 이룹니다. 비로소 신분의 사슬을 끊어내고 제주 최고의 객주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만덕의 성공을 시기하는 거대한 세력이 한양에서부터 검은 손길을 뻗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상단이 커질수록 만덕이 감당해야 할 시련의 무게도 점점 더 무거워져만 갑니다. 제주 포구 건이포에 김만덕이라는 이름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자 섬 해안선은 전례 없는 활기로 들썩였습니다. 하지만 햇살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입니다. 제주의 모든 물류를 손안에 넣고 흔들던 기존의 상단들은 이 기생 출신 여인의 등장을 결코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만덕은 이제 단순히 물건을 파는 장사꾼을 넘어 거대한 기득권의 벽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파도보다 더 거칠고 냉혹한 상술의 전쟁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주 상권을 쥐고 흔드는 강행수는 거드름을 피우며 앉아 험악한 표정으로 주위 상인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는 만덕객주가 이번에 한양에서 대규모로 소금을 들여오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차갑게 비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기생년이 제법 배포가 크군 그래. 하지만 우리가 길목을 막으면 그 소금은 바닷물에 씻긴 모래나 다름 없어질 것이야. 이보게들, 이미 포구의 선주들에게 만덕의 짐을 싣지 말라고 엄명을 내려두었는가?
걱정 마십시오, 행수님. 이미 모든 배에 손을 써두었습니다. 육지로 나가는 귤이나 말총도 우리 손을 거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못 나갈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아예 그 건방진 싹을 잘라버리겠습니다. 상인들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시각 만덕의 객주는 평소와 달리 적막감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믿었던 선주들이 줄줄이 계약을 파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육지로 보내야 할 특산물들은 창고에서 썩어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만덕은 희미한 촛불 아래서 지도를 펼쳐놓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때 신복인 돌쇠가 땀범벅이 되어 뛰어들어왔습니다. 객주님, 정말 큰일 났습니다. 강행수 일당이 포구의 모든 배를 묶어두고 육지에서 들어오는 우리 소금배를 가로채려 합니다. 이대로 시간이 흐르면 관아와 약속한 납품 기일을 어기게 되어 막대한 위약금을 물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제 어찌하면 좋습니까? 돌쇠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떨리고 있었지만 만덕은 오히려 평온한 표정으로 지도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했습니다. 돌쇠야, 당황하지 마라. 강행수가 건이포를 막았다면 우리는 포구 아닌 길을 찾으면 된다. 지금 바람의 방향이 어떻더냐? 갑자기 한이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만 배를 띄우지도 못하는데 그게 장사와 무슨 상관입니까? 한이바람이 불면 건이포 정면은 파도가 거세져 배가 들어오기 힘들지만 섬 반대편인 서귀포 쪽은 오히려 물길이 잔잔해진단다. 강행수는 우리가 오직 이곳으로만 들어올 줄 알겠지. 지금 당장 서귀포로 가서 떼배와 소달구지들을 모으거라. 만덕은 남들이 모두 잠든 깊은 밤 작은 배를 타고 직접 바다로 나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온몸으로 부딪히며 겪은 제주의 바람과 조류를 믿었습니다. 한편 강행수는 건이포 포구에 사람들을 촘촘히 배치하고 만덕의 소금배가 나타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만덕은 빈손으로 관아에 끌려가 무릎을 꿇겠지. 계집이 감히 우리 장판을 뒤흔든 대가다. 얘들아, 술이나 한 잔씩들 하거라.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강행수는 이미 승리를 확신하며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날이 밝아도 만덕의 배는 건이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섬 반대편 한적한 포구에 만덕이 미리 섭외한 작은 떼배 수십 척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대형 상선이 들어올 일 없는 얕은 여울목을 이용해 소금을 옮겨 실은 것이었습니다. 만덕은 소를 이용해 육로로 소금을 실어 나르며 강행수의 포위망을 비웃듯 돌파했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되자 만덕은 당당히 관아 마당에 하얀 소금 가마니를 산처럼 쌓아 올렸습니다.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온 강행수는 눈앞의 광경이 믿기지 않는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건이포로 들어온 배가 단 한 척도 없었는데 이 소금들이 다 어디서 솟아났단 말이냐? 만덕은 당황한 강행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지만 뼈가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행수님, 제주바다는 건이포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수님께서 사람들을 동원해 포구를 막으실 때 저는 제주바람을 잇고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장사는 남의 앞길을 막아 이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못하는 길을 먼저 내는 사람의 것입니다. 이제 그만 욕심을 내려놓으시지요. 이 광경을 지켜보던 제주 목사는 크게 흡족해하며 만덕의 지혜를 칭송했습니다. 참으로 장하도다. 만덕객주가 또 한 번 불가능한 일을 해냈구나. 모든 상인이 포기한 날씨에 길을 찾아내다니 과연 제주의 여장부답다. 앞으로 제주의 모든 소금 유통권은 오직 만덕객주에게만 맡기겠노라. 강행수의 비겁한 음모는 오히려 만덕의 천재적인 장사 수완을 빛나게 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제주를 넘어 제주의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를 장사에 활용하는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파도를 잃는 눈을 가진 만덕의 이름은 이제 제주를 넘어 바다 건너 육지 상인들의 가슴까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기쁨도 잠시, 만덕의 성공은 한양의 거대 상단과 탐욕스러운 권력가들의 눈길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바다를 장악한 만덕의 이름은 이제 거센 파도를 타고 육지 한양 땅까지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육지의 거상들에게 제주는 그저 변방의 작은 섬이었고 그 섬을 다스린다는 여장부 만덕은 호기심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만덕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거상이 되기 위해서는 제주의 울타리를 넘어 한강 물길을 쥐고 흔드는 경강상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해야 한다는 사실을요. 제주 건이포포구에 육지에서 온 거대한 상선 한 척이 닻을 내렸습니다. 한양 경강상단의 실세로 통하는 오행수가 거드름을 피우며 배에서 내려 만덕을 향해 비웃음 섞인 인사를 건넸습니다. 허허, 그쪽이 소문으로만 듣던 제주 만덕이요? 내 한양에서 별별 기이한 이야기를 다 들었소만 기생 출신 계집이 객주 주인 노릇을 한다는 게 참으로 가당치도 않구려. 그래, 우리 상단과 거래를 트고 싶다니 그 배포 한번 대단하오. 만덕은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오행수를 맞이하며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수님. 소문에 귀를 여시는 것도 좋으나 장사꾼이라면 눈앞에 있는 물건의 가치를 먼저 보시는 게 순리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내놓은 전복과 말총이 육지의 상인들에게 어떤 가치가 있을지는 행수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요. 오행수는 코웃음을 치며 주위에 쌓인 말총 자루를 발로 툭 건드렸습니다. 이보시오, 만덕객주. 우리가 아무리 귀한 물건이라도 제 값을 다 쳐줄 것 같소? 육지의 상권을 찐 것은 우리요. 우리가 사지 않으면 이 물건들은 이 섬에서 썩어 문드러질 텐데 어디 감히 대등한 거래를 제안하는 거요? 말총 한 자루에 무명 한 필, 그 이상은 줄 수 없으니 싫으면 관두시오. 주변에 있던 만덕의수 아들이 분노하며 웅성거렸습니다. 그것은 시장 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후려치기였습니다. 하지만 만덕은 오히려 빙글에 미소를 지으며 오행수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행수님, 장사는 오늘 하루만 하고 접는 노름이 아닙니다. 행수님께서 무명한 피를 고집하신다면 저는 기꺼이 그리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지금 육지에는 옷감이기에 무명값이 금값이라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평안도에서 대규모로 면포가 풀리게 되면 그 무명값은 똥값이 되겠지요. 그때가 되어도 지금 이 약속 지키시겠습니까? 오행수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한양의 비밀스러운 물류 정보를 변방의 제주 여인이 꿰뚫고 있다는 사실에 등줄기에 식은 땀이 흘렀던 것입니다. 아니, 만덕객주, 그걸 어떻게 하는 것이오? 장사는 물건을 보는 눈보다 세상의 흐름을 읽는 귀가 밝아야 하는 법입니다. 저는 이미 평안도 상인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행수님께서 저와 대등한 거래를 하시겠다면 제가 가진 평안도의 독점 물길 정보를 공유해드리지요. 하지만 지금처럼 저를 업신여기신다면 행수님의 상단은 다음 달에 큰 낭패를 보게 될 것입니다. 어찌하시겠습니까? 한 장의 무명을 챙기시겠습니까? 아니면 한양의 물길 전체를 챙기시겠습니까? 오행수는 떨리는 손으로 갓을 고쳤으며 만덕 앞에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더 이상 그녀는 천한 기생도 만만한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큰 신뢰를 범했소이다. 만덕 객주. 아니, 만덕 대행수라 불러야겠구려. 내 당신의 해안에 무릎을 쳤소. 좋습니다. 우리 경강상단은 오늘부터 오직 만덕 객주와만 거래할 것이며 모든 물건값은 당신이 정하는 대로 따르겠소. 이 무지한 늙은이를 용서하고 우리 손을 잡읍시다.
만덕은 정중히 오행수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육지의 쌀과 무명이 제주를 배불리고 제주의 보물이 육지를 풍요롭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거상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술상이 아닌 장부를 펼치시지요. 이날의 협상으로 만덕은 제주의 벽을 넘어 육지 상권을 뒤흔드는 거대한 물줄기를 하나로 묶어냈습니다. 한양 상인들조차 그녀의 지략과 배포 앞에 고개를 숙였고 만덕의 이름은 조선팔도 어디에서나 통하는 신용의 보증 수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덕의 상단이 육지까지 세력을 뻗치자 이를 시기한 중앙 권력가들의 탐욕스러운 눈빛이 그녀의 고향 제주를 향해 번뜩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기세로 조선팔도의 재물을 휘저으며 승승장구하던 만덕에게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장난이 찾아옵니다. 재물은 바닷물과 같아서 밀려올 때는 세상을 다 줄 듯 하다가도 빠져나갈 때는 한 줌의 모래도 남기지 않는 법입니다. 만덕의 상단이 육지로 보낼 대규모 물자를 가득 싣고 출항하던 날 제주의 푸른 바다는 평소와 다른 검은 빛을 띠며 포효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건이포 포구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방파제를 집어삼킬 듯 달려들었고 배를 묶어둔 밧줄들은 팽팽하게 당겨지다 끊어져 나갔습니다. 저 멀리 바다 한가운데서 만덕의 상징과도 같은 깃발을 딴 상선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객주님, 안 됩니다. 저 배에는 우리 상단의 전 재산이 실려 있습니다. 지금 배를 포기하면 우리는 빈털터리가 됩니다. 신복 돌쇠가 빗속을 뚫고 달려와 만덕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절규했습니다. 거센 빗줄기에 온몸이 젖은 만덕은 흔들리는 배를 응시하며 입술을 굳게 깨물었습니다. 배 안에서는 선원들이 짐을 바다로 던지며 필사적으로 배의 무게를 줄이려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배를 버려라. 짐을 아까워하지 말고 당장 선원들을 탈출시켜라. 사람이 죽으면 돈이 무슨 소용이란 말이냐. 하지만 객주님, 저 전복과 말총들은 우리가 지난 1년간 피땀 흘려 모은 것입니다. 저것을 잃으면 우리는 다시 기방 뒷방으로 쫓겨날지도 모릅니다. 돌쇠의 만류에도 만덕은 단호하게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는 선원들의 절망적인 얼굴만이 가득했습니다. 돈은 다시 벌면 그만이다. 하지만 사람의 목숨은 하늘 아래 오직 하나뿐이지 않느냐. 어서 작은 배를 띄워라. 단 한 명의 선원이라도 다친다면 나는 평생 장사한 것을 후회하며 살 것이다. 어서. 만덕의 불호령의 구조선이 거친 파도를 뚫고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모든 선원이 구조되어 포구의 발을 내디뎠을 때 만덕의 상선은 굉음과 함께 차가운 바닷속으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궈온 만덕의 제국이 단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폭풍이 지나간 포구는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만덕은 파도에 밀려온 부서진 배 조각들을 보며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그때 평소 만덕을 시기하던 경쟁 상인들이 다가와 고소하다는 듯 비아냥거렸습니다. 쯧쯧 기세 좋던 만덕객주도 결국 용왕님 노여움은 못 피했구려. 전 재산을 바다에 공양했으니 이제 장사는 다 접은 셈인가? 비웃음 섞인 말들이 비수처럼 꽂혔지만 만덕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패배자의 비굴함 대신 비온 뒤의 하늘처럼 맑은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재물은 바다가 가져갔으나 제 곁에는 이 풍랑 속에서도 살아남은 귀한 사람들이 남았습니다. 장사꾼에게 가장 큰 미천은 창고의 곡식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몸뚱이 하나로 시작한 장사니 다시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게 무의 글이 되수겠습니까? 허풍도 대단하시구려. 빈손으로 무슨 장사를 다시 하겠다는 거요? 두고 보십시오. 제가 오늘 구한 이 목숨들이 훗날
어떻게 제주의 기적을 일궈내는지. 돈을 잃은 것은 작은 시련이나 신용을 잃지 않았으니 저는 이미 절반의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자, 이제 다들 흩어져서 남은 그물이라도 손질들 하십시오. 만덕은 의기소침해 있는 선원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거친 손을 하나하나 맞잡았습니다. 고생들 많았다. 너희가 살았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 오늘 밤은 다들 따뜻한 미음이라도 한 그릇씩 하고 푹 쉬거라. 내일부터 다시 우리만의 바다를 읽어보자꾸나. 내가 너희를 지켰으니 이제 너희가 나를 믿고 다시 뛰어줄 차례다. 알겠느냐? 만덕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포구 전체를 울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절망에 빠졌던 선원들의 눈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전 재산을 잃고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만덕은 오히려 그 시련을 통해 사람이 마음을 얻는 진정한 거상애도를 깨우치고 있었습니다. 전 재산을 잃었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 제주 땅에는 그보다 더 잔인하고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때는 1794년 갑술년. 하늘은 무심하게도 비 한 방울 내어주지 않았고 땅은 거북 등처럼 갈라져 비명을 찔렀습니다. 제주의 모든 생명이 타들어가던 그해 거상 김만덕의 생애에서 가장 고통스럽고도 위대한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칼날처럼 내리쬐던 포구의 저작거리는 더 이상 활기찬 장터가 아니었습니다. 퀭한 눈에 백성들이 힘없이 쓰러져 있었고 거리에는 아이들의 울음소리조차 메말라 있었습니다. 만덕은 텅 빈 객주마당에서 마른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그때 평소 알고 지내던 경쟁 상인들이 만덕이의 눈치를 살피며 다가와 은밀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이보시오, 만덕 객주. 지금이 어떤 때인지 아시오? 육지에서 들여온 쌀값이 하루가 다르게 천정부지로 뛰고 있단 말이오. 우리가 가진 소량 이곡씩만 잘 쥐고 있어도 조만간 제주 땅의 모든 금부치가 우리 손에 들어올 것이오. 당신도 그 명석한 두뇌를 이런 데 써야지 언제까지 멍하니 하늘만 보고 있을 거요? 만덕은 천천히 시선을 돌려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서늘한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행수님, 지금 거리의 백성들이 흙을 씹으며 연명하고 있는 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그 피눈물을 미천 삼아 배를 불리는 것이 어찌 상인의 도리라 할 수 있겠습니까? 허허, 만덕 객주. 당신 참으로 유별나구려. 장사꾼이 이문을 남기는 게 죄란 말이오? 우리가 안 팔아도 어차피 누군가는 더 비싸게 팔 텐데 왜 혼자 고고한 척을 하는 거요? 이 기회를 놓치면 당신은 영영 거상의 자리에 오르지 못할 것이오. 그들의 비아냥을 뒤로하고 만덕은 곧장 제주관하로 향했습니다. 관아 앞은 구율미를 바라는 백성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고 포졸들은 거칠게 그들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만덕은 굳게 닫힌 동원문을 두드리며 제주 목사를 찾아 부르짖었습니다. 사또, 제발 문을 열어주십시오. 제주의 백성들이 길바닥에서 낙엽처럼 쓰러지고 있습니다. 관아의 곳간을 열어 한 줌의 쌀이라도 나누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드디어 문이 열리고 초췌한 모습에 제주 목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깊은 탄식을 내뱉으며 만덕의 손을 잡았습니다. 만덕아, 낸들 어찌 그 마음을 모르겠느냐. 하지만 관아의 곳간도 이미 바닥을 보인 지 오래다. 조정에 급히 장계를 올려 구율미 2만 섬을 보내달라 요청했으나 육지에서 오는 배들이 거센 풍랑에 막혀 소식이 없구나. 이대로라면 제주 백성의 3분의 2가 굶어 죽을 판이다. 배가 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직접 길을 열어야 합니다. 사또, 한양에서 구율미가 오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육지의 상단들에게 연락하여 민간의 곡식이라도 사들여야 합니다. 그 비용을 어찌 감당한단 말이냐? 관아의 예산은 이미 바닥났고
육지 상인들은 현금이 아니면 곡식을 내어주려 하지 않는다. 참으로 애가 끓는구나. 그때였습니다. 관아마당으로 한 포졸이 급히 뛰어들어오며 절규 섞인 보고를 올렸습니다. 사또, 큰일 났습니다. 조정에서 보낸 구율미 5척 입에 중 4척이 서귀포 앞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침몰했다는 전갈입니다. 살아남은 한 척마저 파손이 심해 곡식이 물에 잠겼다고 합니다. 관아마당은 순식간에 통곡이 바다로 변했습니다. 유일한 희망이었던 구율미마저 사라졌다는 소식에 백성들은 땅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목사는 정신을 잃은 듯 주저앉았고 만덕의 가슴 속에서도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율미가 사라졌다고요? 그럼 이제 이 백성들은 누가 살린단 말입니까? 하늘이 정말 제주를 버리시는 겁니까? 만덕은 눈물을 흘리며 쓰러진 여인과 그 품에서 기운 없이 늘어진 아이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만덕의 머릿속에 일생일대의 결단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평생을 바쳐 모아온 난파 이후 다시 피땀 흘려 일궈낸 모든 재산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전 재산을 내놓아 곡식을 사오겠습니다. 내 백성들을 한 명도 굶어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만덕의 미친 듯한 외침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만덕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만덕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죽음의 섬 제주를 구하기 위한 위대한 항해를 준비합니다. 조정에서 보낸 구율미마저 바다에 잠긴 절망의 순간 제주 여인 만덕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이 곡간 열쇠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평생을 바쳐 모은 천금 같은 재산이자 그녀의 피와 땀이 서린 생명줄이었습니다. 하지만 만덕에게 그 금은 보화는 굶주린 백성들의 신음보다 무거울 수 없었습니다. 1795년 제주의 포구에는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항해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만덕은 객주마당에 자신의 모든 가산을 챙겨 나온 뒤 신복인 돌쇠를 불러 단호한 눈빛으로 명령했습니다. 돌쇠야, 이 전대들을 보아라. 내 평생을 장사하며 모은 전 재산이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당장 육지로 건너가거라. 가서 전라도와 경상도 어디든 상관없으니 눈에 보이는 대로 곡식을 사들여라. 값이 비싸다고 주저하지 마라. 한 톨의 쌀이라도 더 많이, 한 시라도 더 빨리. 제주로 실어오는 것만이 너희 임무다. 돌쇠는 눈물을 훔치며 만덕 앞에 엎드렸습니다. 객주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이 돈은 객주님이 기방의 서름을 견디고 거친 바다 풍랑을 헤치며 모으신 전부가 아닙니까? 이것을 다 써버리면 객주님께는 무엇이 남습니까? 나에게 무엇이 남느냐고 물었느냐? 이 돈으로 사온 쌀 한 바가지에 다시 숨을 쉬게 될 내 이웃들이 남고 다시 웃게 될 제주의 아이들이 남지 않느냐? 장사꾼에게 그보다 더 큰 이문이 어디 있겠느냐? 어서 가거라. 시간이 없다. 며칠 뒤 건이포 포구에는 기적 같은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만덕의 깃발을 단 상선들이 수평선을 가득 메우며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배마다 가득 실린 것은 금은 보화가 아니라 굶주린 제주를 살릴 노란 조와 하얀 쌀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 기운 없는 몸을 이끌고 폭우로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소문을 듣고 달려온 탐욕스러운 상인 하나가 만덕의 소매를 붙잡으며 귓속말을 속삭였습니다. 만덕 객주 정말 대단하구려. 이 귀한 곡식들을 이 시기에 들여오다니. 자, 지금 당장 시장에 풀지 말고 딱 사흘만 기다립시다. 그러면 지금 가격의 5배, 아니 10배도 받을 수 있소. 나와 손을 잡으면 당신은 조선 제1의 부자가 될 것이오. 만덕은 그 상인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주변의 백성들을 가리켰습니다. 행수님, 저기 쓰러져가는 노인의 눈을 보십시오. 배고픔에 지쳐
어미의 마른 젖을 빠는 아이를 보십시오. 저들의 생명을 담보로 부자가 된들 그 돈에서 피냄새가 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곡식들을 단 한 푼도 받지 않고 모두 관아에 바칠 것입니다. 내 백성을 살리는 것이 내 재산을 지키는 것보다 수만 배 중하기 때문입니다. 상인은 만덕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쳤고 만덕은 곧장 제주 목사를 찾아가 곡식을 인도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있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만덕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객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를 살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만덕 객주님은 제주의 어머니이십니다. 만덕은 울먹이는 백성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거친 손을 맞잡고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고자 하는 의지가 하늘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어서 드십시오. 배를 채우고 다시 힘을 내어 우리 제주의 밭을 일궈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제주 목사는 깊은 감동에 젖어 장계를 써내려갔습니다. 한 여인의 희생이 수만 명의 목숨을 구했다는 소식은 곧 파도를 타고 한양의대궐 정조 임금의 귀에까지 전해졌습니다. 굶주림으로 죽어가던 섬에 다시 생기의 숨결이 불어넣어졌지만 그 숭고한 선행은 뜻밖에도 만덕을 거대한 정치적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당시 조선에는 제주 여인이 바다를 건너 무트로 나가는 것을 엄격 희금하는 출륙금지령이 서슬퍼렇게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만덕의 공적을 치하하려는 정조 임금의 뜻과 국법을 수호하려는 보수 대신들 사이에 팽팽한 기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주 목사는 굳은 표정으로 만덕의 객주를 찾았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서찰은 축복인 동시에 치명적인 독이 든 성배와도 같았습니다. 만덕아, 주상전하께서 내 소식을 들으시고 큰 감명을 받으셨다. 내 공적을 치하하기 위해 한양으로 불러 직접 보기를 원하신다. 하지만 조정의 대신들이 난리가 났구나. 어찌 비천한 기생 출신의 여인이 국법을 어기고 바다를 건넌단 말이냐며 연일 상소를 올리고 있다. 사또, 제가 백성을 구한 것은 보상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닙니다. 전하께서 저를 보려 하시는 뜻은 감사하나 저 한 사람 때문에 국법이 흔들리고 전하께서 곤란해지신다면 차라리 제가 이곳에 남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아니다 만덕아. 이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다. 전하께서는 너를 통해 이 나라의 진정한 부와 의가 무엇인지 세상에 보여주려 하신다. 하지만 한양의 실세인 김대감 일당이 너를 가로막으려 제주 포구에 금군까지 보내려 한다는구나. 만약 내가 배에 오르는 순간 그들은 너를 국법을 어긴 죄인으로 몰아 처단할 작정이다. 그때 객주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만덕을 시기하던 경쟁 상인들과 일부 완고한 선비들이 몰려들어 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보시오 만덕 객주. 당신이 전 재산을 내놓아 백성을 구한 건 장한 일이나 감히 국법을 무시하고 한양으로 가려 하다니. 그것은 제주 여인들의 정조를 더럽히고 조상대대로 내려온 금기를 깨는 일이요. 당장 한양행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시오. 만덕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포구의 바람을 잠재울 만큼 단호했습니다. 선비님들, 그리고 행수님들, 제가 묻겠습니다. 굶어 죽어가는 자식에게 밥 한 술 먹이기 위해 담장을 넘는 어미를 죄인이라 하시겠습니까? 법이란 백성을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죽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바다를 건너려는 것은 제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주의 이 가난하고 억눌린 삶이 무태 사람들에게도 전해져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제가 죄인이 된다면 기꺼이 그 멍에를 지겠습니다.
말은 청산 유수구려. 하지만 내가 배에 발을 들이는 순간 우리는 너를 관아에 고발할 것이다. 목사사또도 어찌하지 못할 엄격한 법임을 잊지 마라. 상인들의 협박에도 만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한양의 보수 세력으로부터 비밀 지령을 받은 자들이 만덕의 배를 불태우려 포구에 잠입한 것입니다. 불길이 치솟으려는 찰나 만덕의 은혜를 입었던 선원들과 백성들이 몽둥이를 들고 나타나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우리 객주님을 건드리는 자는 누구든 이 바다에 쳐넣을 것이다. 만덕 객주님이 없었으면 우리 모두 벌써 흙덩이가 되었을 텐데 감히 어디를 넘보느냐. 포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만덕은 싸우는 백성들을 말리며 흐느꼈습니다. 자신 때문에 평화로운 포구가 피로 물드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만덕은 짐을 싸서 목사를 다시 찾았습니다. 사또, 저는 가겠습니다. 대신들이 칼을 갈고 있고 법도가 저를 올감해도 가야겠습니다. 전하를 뵙고 이 제주 백성들의 눈물을 전하는 것이 제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도리인 것 같습니다. 제 목숨을 미천으로 삼아 제주의 미래를 사오겠습니다. 만덕아, 참으로 험한 길이 될 것이다. 한양 땅을 밟기도 전에 바다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래도 가겠느냐? 바다는 이미 제 집입니다. 파도가 무서워 장사를 포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 저를 기다리는 한양의 파도 또한 제 지혜로 넘어보겠습니다. 만덕은 백성들의 호의를 받으며 작은 배에 올랐습니다. 수평선 너머에는 그녀를 시기하는 자들의 배가 매복해 있었고 한양 조정에서는 그녀의 목을 치려는 상소가 빗발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제주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수백 년간 이어져 온 낡은 관습과 금기에 던지는 정면 승부였습니다. 만덕을 실은 배가 서서히 포구를 벗어나 거친 파도로 나아갈 때 하늘에서는 마치 그녀의 앞날을 예견하듯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강 물길을 따라 한양 땅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제주의 여인이 바다를 건넌 것은 수백 년 금기를 깨뜨린 사건이었기에 한양 저작거리는 제주에 살아있는 부처가 왔다는 소문으로 들썩였습니다. 하지만 대궐 안의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만덕을 국법을 어긴 죄인으로 몰아 처단하려는 대신들의 서슬퍼런 칼날이 그녀의 목전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만덕은 내의원 의녀들이 입는 소박하지만 정갈한 관복을 입고 대궐문 앞에 섰습니다. 그때 한양의 권세를 쥐고 흔드는 김대감이 앞을 막아서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허허, 내가 정녕 죽음을 자초하며 여기까지 왔구나. 천안 기생 출신의 장사치 주제에 감히 전하를 뵙고 금강산을 가겠다니 나라의 기강을 어지럽히는 것도 정도가 있는 법이다. 지금이라도 무릎을 꿇고 죄를 청한다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만덕은 고개를 들어 김대감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대감, 저는 목숨을 구걸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굶주림에 죽어가던 만명의 제주 백성들을 대신해 그들의 생명을 이어주신 전하의 은덕에 감사 인사를 올리러 온 것입니다. 법도가 사람을 살리는 데 쓰이지 못한다면 그 법도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 요망한 계집이 어디서 감히 법도를 논하느냐? 여봐라, 당장 이 계집을 합송하라. 김대감의 호령에 병사들이 만덕을 에워싸는 순간 대궐 안쪽에서 엄숙한 정갈이 울려 퍼졌습니다. 멈추시오. 주상전하의 명이요. 제주이녀 만덕을 즉시 편전으로 들라 하셨소. 화려한 보좌에 앉은 정조는 만덕이 들어오자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주위에는 만덕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대신들이 줄지어 서서 도끼 어린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만덕아, 가까이 오너라. 네가 정녕 그 천금을 아까워하지 않고 만명의 백성을 구했단 말이냐?
상인에게 재물은 목숨과도 같은 것인데 어찌 그런 결단이 가능했느냐? 정조의 질문에 대신 하나가 끼어들며 만덕을 몰아붙였습니다. 전하, 혹 이 여인이 훗날 더 큰 이권을 챙기기 위해 백성들의 마음을 산 것이라면 이는 기만이자 매관매직이나 다름없사옵니다. 상인이 이문 없이 움직일 리가 있겠사옵니까? 만덕은 정중히 엎드린 채 차분하고 힘있는 어조로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소인은 평생 물건을 싸고 팔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장사꾼에게 가장 큰 임무는 곡간에 쌓인 곡식이 아니라 그 곡식을 먹고 다시 일어나 밭을 일구는 사람임을 깨달았습니다. 재물은 바닷물과 같아서 고이면 썩고 흘러야 만물을 살립니다. 제가 흘려보낸 것은 재물이 아니고 다시는 이 땅에 굶주림의 눈물이 흐르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편전 안에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조 임금의 눈가에 미세한 경련이 일더니 이내 호탕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장하도다. 조선의 어떤 대신도 너만큼 거대한 도리를 깨우치지 못했구나. 재물을 흘려보내 생명을 살린 너야말로 진정한 이 나라의 보배로다. 김대감 보시오. 법도는 사람을 가두는 틀이 아니오. 이런 의로운 백성을 기리는 길이 되어야 하지 않겠소? 김대감과 대신들은 할 말을 잃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조는 만덕에게 다가가 따뜻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소원대로 금강산에 가거라.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약속해다오. 금강산의 빼어난 봉우리들을 보며 내가 구한 백성들이 그 산의 나무들처럼 꿋꿋하게 살아갈 것임을 믿어주겠느냐? 만덕은 눈물을 흘리며 전하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하, 제주의 거친 바람을 이겨낸 나무는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전하의 은덕과 백성들의 의지가 있는 한 제주는 영원히 푸를 것입니다. 이 비천한 몸으로 천하의 절경을 보게 해주시니 죽어도 여한이 없사옵니다. 이제 만덕은 평생의 꿈이었던 금강산 유람을 위해 북쪽으로 발길을 옮깁니다. 그러나 그녀의 항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꿈결 같던 금강산의 절경과 한양의 화려함을 뒤로하고 만덕은 다시 자신이 태어나고 뼈를 묻을 고향 제주로 돌아왔습니다. 육지 사람들은 그녀를 의녀라 칭송하며 대궐 같은 집에서 편히 쉬라 권했지만 만덕의 마음은 언제나 거친 바람이 불고 짠내음이 가득한 건이포 포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일궈 온 재산보다 더 귀한 나눔의 정신을 제주의 흙 속에 깊이 심으려 합니다. 제주 포구로 돌아온 만덕을 맞이한 것은 수천 명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만덕을 객주할멈이 아닌 제주의 어머니로 모시고 있었습니다. 객주님, 이제 몸도 예전 같지 않으신데 장사일은 그만두시고 편히 여생을 보내시지요. 전하께서 내리신 상금과 그간 모으신 재산이면 평생 부족함이 없으실 텐데 왜 자꾸 거친 일을 하려 하십니까? 만덕의 오랜 신복 돌쇠가 걱정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돌쇠야, 장사꾼이 손에서 장부를 놓는 것은 농부가 쟁기를 놓는 것과 같다. 하지만 내가 이제 하려는 장사는 돈을 남기는 장사가 아니란다. 사람의 마음에 희망의 씨앗을 심는 장사지. 내가 금강산 12,000봉을 보며 깨달은 게 무엇인지 아느냐? 그 웅장한 바위산들도 결국 비바람에 깎이며 아래로 흙을 내어주어 풀을 키우더구나. 사람의 삶도 그와 같아야 한다. 만덕은 남은 여생 동안 자신의 객주를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갈 곳 없는 고아들과 오갈 데 없는 노인들을 보살피는 안식처로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젊은 상인들에게 자신의 장사 철학을 전수하며 늘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너희가 장부에 적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눈앞에 있는 사람의 눈물이다. 물건 하나를 팔아 일전을 남기기보다 그 물건으로 그 사람의 삶에 10전의 가치를 더해 주어라. 그것이 망하지 않는 유일한 비결이다. 돈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나지만 나눔은 마를수록
다시 솟아나는 샘물과 같단다. 세월은 흘러 만덕의 기력이 쇠해진 어느 가을날, 그녀는 마지막으로 폭우가 잘 보이는 언덕에 올랐습니다. 곁을 지키던 돌쇠에게 만덕은 힘겹지만 평온한 목소리로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돌쇠야, 내 숨이 다하거든 내가 가진 남은 재산은 모두 가난한 자들을 위해 써달라고 관아에 전해라. 그리고 내 무덤은 이곳 폭우가 잘 보이는 길목에 작게 만들어다오. 죽어서도 제주의 배들이 무사히 들어오는지 우리 백성들이 배불리 먹고 사는지 지켜보고 싶구나. 객주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아직 하실 일이 많지 않으십니까? 돌쇠의 오열에도 만덕은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생을 치열하게 살아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거룩한 평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1812년 순조 12년 제주의 큰 별 김만덕이 세상을 떠나자 온 제주섬은 통곡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기생의 몸으로 태어나 천금을 모은 거상이 되었고 그 천금을 다시 백성에게 돌려주어 만명의 목숨을 구한 여인. 그녀의 상여가 나가는 길에는 신분을 막론하고 수많은 이가 모여 꽃잎 대신 눈물을 뿌렸습니다. 재물은 사람을 살릴 때 그 이름값을 한다는 것을 온몸으로 증명한 김만덕.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지 수백 년이 흘렀지만 그녀가 심은 나눔의 씨앗은 만덕 할망이라는 이름으로 제주의 바람과 돌, 바다 곳곳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원래 내 것이 아니라 잠시 맡아 두었던 것뿐이다. 그녀가 남긴 이 한마디는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 진정한 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나이 들어야 하는지를 조용히 묻고 있습니다. 비바람 거센 제주의 겨울을 이겨내고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유채꽃처럼 김만덕의 이로운 삶은 우리 가슴 속에서 영원히 지지 않는 꽃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오늘날 제주 건이포 포구 근처에는 만덕을 기리는 기념관이 세워져 그녀의 정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매년 열리는 만덕제는 그녀의 나눔 정신이 다음 세대에게도 이어지기를 바라는 소망의 축제가 됩니다. 거상 김만덕, 그녀는 영원한 제주의 어머니이자 우리 민족의 위대한 유산입니다.